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두세 시간쯤 지나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다시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몸은 이미 긴장돼 있고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걸까? 하고 스스로 위로해보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쌓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밤마다 깨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깊은 잠이 자꾸 끊기는 건음식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하느냐에 따라 숙면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족하면 밤마다 잠을 깨우는 음식 4가지와 반대로 저녁 식탁에 올리면 숙면을 지켜주는 음식 4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위험한 습관 3가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밤부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불면증 약을 먹는 것보다 먼저 내 식탁을 점검해 보라고요. 약은 일시적이지만 음식은 매일매일 몸을 바꿉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까지 찾아왔던 분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식단을 조금만 조정하고 나니 불면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새벽에 한두 번씩 깨십니까? 그럴 때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야 해서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 깊은 원인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속 영양소가 뇌의 수면 호르몬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립토판, 멜라토닌, 칼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부족하면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카페인, 고염식, 알코올 단, 음료 같은 요소들은 숙면을 방해하는 강력한 적이 됩니다. 결국 오늘 드시는 저녁 한 끼가 내일 새벽에 깰지 아니면 깊이 잘지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지고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 밤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작은 공감과 연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단순히 불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을 바꾸면 뇌 건강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우울감까지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몸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지금부터 숙면을 지켜주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바나나 속에는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숙면을 지켜주는 핵심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는 뇌가 숙면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원재료를 제공하는 식품입니다. 주목할 점은 노년기로 갈수록 우리 몸의 트립토판 대사가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자들은 노년층에서 식단의 역할을 더 강조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나 당분을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영양소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Journal of Nutrition, Health and Aging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바나나 섭취가 수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온 2개의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깊은 수면 단계, REM 수면과 서파 수면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히 빨리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벽에 자주 깨는 중독악성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바나나가 그렇게 좋다면 밤마다 바나나를 먹으면 되겠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당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를 가진 어르신이라면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방법은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작은 바나나 하나 정도를 드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나나 껍질에도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대체의학 연구자들은 바나나 껍질을 끓여 차로 마시면 수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껍질 속 멜라토닌 함량은 실제 수면에 영향을 줄 만큼 높지 않다고 반박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노년기에는 작은 양도 누적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에게 바나나가 유익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숙면 호르몬뿐 아니라 근육 긴장을 풀어주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한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깨서 다리가 뻣뻣했는데 저녁에 바나나 반 개를 먹는 습관을 들인 뒤로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과 균형입니다. 바나나는 숙면을 위한 훌륭한 도움이지만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음식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다른 숙면 음식과 함께 조합해야 하고 반대로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나나 다음으로 우리 뇌와 잠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히 견과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두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호두를 손바닥에 올려다 본 적 있으신가요? 울퉁불퉁한 모양이 꼭 뇌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호두를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단순히 외형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ALA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의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신경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신경은 경직되고 염증이 잘 생기는데 오메가3는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동시에 호두 속에는 천연 멜라토닌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호두는 뇌를 젊게 하고 잠을 지켜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2011년 누트리션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호두 추출물이 멜라토닌 수치를 높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물 실험에서 호두를 먹인 그룹의 멜라토닌 농도가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호두는 기억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2015년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 약 28g의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서 인지기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쉬고 뇌가 건강해야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이 두 과정을 동시에 도와주는 귀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호두는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작은 손바닥 한 줌, 즉 나십 6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너무 늦게 먹지 않고 식후 간식이나 잠자기 23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흥미로운 민간요법 중에는 호두를 따뜻한 우유에 넣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유 속 칼슘과 트립토판이 호두의 멜라토닌과 시너지를 내어 숙면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학계에서 확실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임상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경험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호두 우유 한 잔은 천연 수면제와 같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방법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고 밤마다 잠을 설치던 분이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해 늘 고민하셨죠. 그런데 식단에 호두를 포함하고 저녁에 꾸준히 섭취한 뒤 몇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밤에 덜 깨고 머리가 한결 맑아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호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생활의 질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호두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 누적되면서 생기기도 합니다. 호두 속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이런 산화 손상을 줄여주어 뇌와 신경을 보호합니다. 결국 숙면의 질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가 회복하는 과정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뇌와 잠을 동시에 살리고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천연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과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당히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드셔야 합니다. 자, 바나나와 호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숙면 도우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친숙하면서도 오래된 친구일 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본 기억 있으신가요? 아마 젊은 시절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잠 안 올 땐 따뜻한 우유가 최고다 하시며 권하셨던 경험이 떠오르실 겁니다.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고 다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우유는 몸속에서 잠을 유도하는 화학적 사슬의 첫 단추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유가 특별한 이유는 트립토판만이 아닙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바꾸는 과정을 돕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경은 차분해지고 근육은 풀리며 뇌는 자연스럽게 잠잘 준비 완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생리학적 반응이 촉발되어 잠을 쉽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2010년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서는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수면 시간이 길고 중도각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그 효과가 뚜렷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갑게 마신 우유보다 따뜻하게 데워 마신 우유에서 효과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액체가
위장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심리적, 생리적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만 먹으면 불면증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가 숙면을 돕는 강력한 보조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카페인, 알코올, 과도한 스트레스 이 그대로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서 우유를 습관화한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편 우유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우유 속 트립토판 함량은 실제로 수면을 개선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양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이라며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변화가 누적되며 큰 효과를 만든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도 지금까지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우유가 사실은 매일 밤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임상 현장에서도 우유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수면제 없이는 못 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씩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주쯤 지나면서 예전처럼 새벽 2~3번씩 깨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유 한 잔이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본인도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유를 마실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시간 자기 전 30분,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온도 1000보다 약간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가물 설탕은 피하고 원한다면 꿀을 아주 소량 넣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숙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까지 숙면을 돕는 식품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과일만이 숙면을 지켜줄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과학적 연구에서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키위입니다. 이어서 키위가 어떻게 노년의 밤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위를 잠을 위한 과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키위는 단순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키위가 수면 개선 과일로 불릴 만큼 놀라운 잠의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1년 Asia Pacific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연구팀이 35세 이상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4주간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매일 밤 자기 전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험자들의 총 수면 시간은 평균 13% 증가했고 실제로 잠에 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0%나 줄어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 효율, 즉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자는 시간이 5% 이상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왜 키위가 이런 효과를 낼까요? 첫째,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원료일 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둘째, 키위에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노년기의 불면은 단순히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산화 손상과 염증으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위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키위가 저칼로리, 고영양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간식이 당길 때 과자나 빵 대신 키위를 선택하면 체중 증가 없이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녁에 단 음식을 찾는 어르신들께 키위로 대체해보세요 라고 권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밤중 각성이 줄어드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키위의 효과를 동일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험자 수가 적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키위의 수면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해롭지 않고 다른 이점까지 많은 음식이라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노년기에는 약보다 부작용이 없는 자연식을 우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키위 루틴을 자주 권장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결국 새벽에 TV를 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자기 전 키위 1개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잠드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아침에 상쾌하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가족들도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변화가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키위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의 털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얇게 썰어 드시면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껍질째 먹은 그룹에서 혈당 안정과 수면 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 키위를 먹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효과가 있을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으면 2주, 4주 후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숙면을 지켜주는 4가지 친구를 만났습니다.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 그리고 키위.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만큼 반대로 우리의 잠을 빼앗는 나쁜 적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배드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간과하기 쉬운 바로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커피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커피 한 잔은 졸음을 쫓고 활력을 주지만 문제는 그 여운이 밤까지 이어져 우리의 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페인은 뇌 속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즉, 몸이 피곤하다고 보내는 신호를 억누르는 것이죠.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다시 말해, 같은 한 잔이라도 20대에는 오후까지 대사되지만 60대 이후에는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의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후 6시에 카페인을 섭취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깊은 수면 단계도 감소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오후 3시에 마신 카페인조차도 밤 10시 수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후에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콜릿, 홍차, 녹차, 심지어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거리를 두세요. 이것이 숙면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밤 오내 2시에 깨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저녁 식사 후에 늘 디저트로 초콜릿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초콜릿이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요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카페인이 문제였습니다. 섭취를 줄인 지 며칠 만에 새벽 각성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시고 크게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카페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한 카페인 섭취가 노년층의 인지 기능을 돕고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양입니다. 아침에 1~2잔 정도는 오히려 뇌 건강에 유익할 수 있지만 오후와 저녁의 습관적 섭취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도 커피나 차를 드셨나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밤 다시 새벽에 눈을 뜨게 되지는 않을까요? 단순한 습관 같지만 그 습관 하나가 숙면과 불면을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카페인은 친구이자 적입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낮에는 활력을 주고 밤에는 불면을 부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잠을 훔치는 또 다른 착각의 친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이 숙면을 돕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안 올 때 소주 한두 잔 마시면 바로 스르르 잠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술이 제 수면제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술잔을 기울이면 금세 졸음이 오는 것 같고 머리가 무거워지며 이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든 잠드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신경활동을 억제해 빠른 수면 개시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의 깊이와 질입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 결과 밤새 자잘한 각성을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잠이 들었더라도 두세 시간 뒤 얕은 잠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 알코올리즘 클리니컬 앤 엑스페리멘털 리서치에 실린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을 취침 전 섭취한 그룹은 전체 수면 시간보다 깊은 수면 단계, 서파수면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또 꿈을 꾸는 REM 수면이 억제되어 기억 정리와 뇌 회복 과정이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술은 잠에 들게 하지만 숙면을 빼앗는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면 초기 수면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고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효과는 단기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술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단순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와인을 한두 잔 마시며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낮에는 피로가 쌓이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알코올의 숙면 방해 효과가 누적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술을 줄이고 대신 저녁에 따뜻한 우유와 호두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3주 만에 밤새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이 훨씬 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미 몸이 알코올 의존의 함정에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알코올은 노년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알코올 분해가 느려지고 같은 양을 마셔도 숙면 방해 효과가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알코올은 기도를 이완시켜 호흡을 방해하는데 특히 노년기 남성에게 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단순히 불면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까지 높이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정답은 가능하다면 예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저는 환자분들께 저녁 식사 이후에는 절대 술잔을 들지 말라고 권합니다. 낮이나 이른 오후에 소량을 즐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해가 덜할 수 있지만 취침 전 알코올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지켜주는 것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일 수 있지만 잠을 빼앗는 것은 술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숙면을 조용히 해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의 고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짠 음식은 혈관과 뇌, 그리고 수면까지 흔드는 강력한 방해꾼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식사에서 김치찌개나 짭짤한 젓갈 반찬을 많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둔해지다 보니 짜야 맛있다는 말이 더 자주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단순히 혈압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숙면까지 빼앗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소금 속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밤사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긴장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쉬지 못한 채 과도한 일을 하게 되죠. 몸은 휴식 대신 경계태세로 전환되어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새벽에 이유 없이 자꾸 눈이 떠진다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은 저녁 식탁의 염분 과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2017년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실린 연구는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성불면을 호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과 수면의 질을 비교했더니 하루 염분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중도 각성과 수면, 효율 저하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이미 가지고 있는 노인층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강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야간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내 수분이 늘어나고 밤사이 소변으로 배출되려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죠. 결국 잠은 자꾸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소변 때문에 깨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염분 조절만으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염분과 수면의 직접적 연관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짠 음식을 줄이고 난 뒤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식습관의 결과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구체적인 실천 팁을 드립니다. 저녁 국물은 절반만 국물 속 염분이 가장 많으니 절반 이하로 줄여보세요. 젓갈 장아찌는 낮에 저녁보다는 낮에 드셔야 밤 수면에 덜 영향을 줍니다. 허브와 향신료 활용 소금 대신 마늘, 후추, 허브로 맛을 내면 입도 만족하고 염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저녁 짭짤한 찌개와 밥을 드셨습니다. 밤마다 2-3번씩 깨서 피곤하다 하셨죠. 식단을 조정하고 국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식탁의 한 숟갈 소금이 그 질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국물을 절반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숙면을 방해하는 네 번째 적을 만나보겠습니다. 짠맛 다음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 안 올 때 단 음료 한 잔을 즐기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불러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전에 달달한 거 하나만 마시면 편안하게 잘 수 있겠지 하고 단 음료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유에 설탕을 타거나 달콤한 주스 한 컵, 심지어 밤늦게 탄산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달콤함이 사실은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는 숨은 범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처음에는 뇌가 만족하고 몸이 편안해지는 듯하지만 곧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빠르게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은 널뛰듯 급상승했다가 급강하하는데 바로 이 롤러코스터가 새벽 깨움을 유발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저혈당을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해 잠에서 깨우는 것이죠.
2016년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고당 음료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새벽 중독악성 횟수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잠 안 온다 싶어 마신 주스 한 잔, 이 오히려 불면의 덫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몸이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지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단 음료를 찾습니다. 나이 드니 단기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뇌와 몸이 빠른 에너지를 착각하고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음료가 당길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무가당 허브차 혹은 키위나 바나나, 반개 같은 천연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지 않고 서서히 안정되어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자기 전마다 콜라를 한 캔씩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이 칼칼해서 이거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새벽 2, 3시에 깨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콜라 대신 저녁에 따뜻한 루이보스차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셔서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머리가 맑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달콤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소량의 당분은 뇌에 안정감을 주어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는 혈당 불안정과 불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꾸준한 숙면일까요? 이제 우리는 숙면을 빼앗는 4가지 적을 확인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고염식, 그리고 늦은 단 음료. 이 4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숙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2 섹션에서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희망과 실천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을 비교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숙면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 4가지와 반대로 잠을 빼앗는 나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줄이는 것. 결국 숙면을 지키는 길은 우리 식탁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좋은 음식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바나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원료를 제공해 뇌와 몸을 달래 주었습니다. 호두는 뇌와 잠을 동시에 살리며 기억력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과 칼슘, 마그네슘이 어우러져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키위는 임상시험으로도 입증된 강력한 숙면 과일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밤을 회복시키는 천연 약이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4가지 적들을 떠올려 보세요. 카페인은 낮에는 친구지만 저녁에는 불면의 적이었습니다. 알코올은 잠을 재워주는 듯하지만 깊은 잠을 앗아가는 착각의 친구였습니다. 고염식은 혈관과 혈압을 긴장시키며 숙면을 방해했고 늦은 단 음료는 혈당 롤러코스터로 새벽 깨움을 불러왔습니다. 이 4가지를 피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숙면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입니다. 인간의 몸은 한 가지 음식이나 습관만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퍼즐처럼 여러 조각이 맞아야 그림이 완성되듯이 숙면도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좋은 음식과 나쁜 습관이 함께 관리되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면제를 찾기 전에 먼저 식탁을 바꾸세요. 약은 단기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을 만들고
몸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은 매일매일 몸을 살리고 뇌를 회복시키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꿔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한 뒤 밤새 숙면을 회복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변화는 크지 않아도 그것이 누적되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저녁에 짠 반찬을 줄이는 것도, 밤에 단 음료 대신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함께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결국 같은 밥상을 공유하고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과 습관 중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매일 마시는 저녁 커피일까요? 아니면 빠질 수 없는 저녁 찌개에 국물일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떠오르셨다면 바로 그 부분이 바꿔야 할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두 섹션에서는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면은 결코 평생 짊어져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몸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잠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잘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어르신 여러분, 불면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밤마다 몇 번씩 깨다 보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밤도 또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뇌는 경계 모드로 들어가 더 깊은 잠을 막아버립니다. 그 악순환이 이어지면 어느새 나는 평생 편히 못 자겠구나 하는 체념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잘 수 있습니다. 뇌는 회복 능력이 있고 몸은 변화를 기억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신경회로는 반응하고 며칠 안에 수면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약을 수십 년 드시고도 개선이 없다고 하소연하던 분, 새벽마다 두세 번씩 깨서 눈물을 흘리던 분, 우울증과 불안까지 겹쳐 삶의 의욕을 잃었던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조정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정말 깊이 잤어요. 꿈도 꾸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분이 너무 상쾌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부터 바꿔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수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뀔 수 있고 삶의 질은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힘이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숙면은 기억력을 살리고 근육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심장과 혈관을 지켜줍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희망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최근 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노년기에도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수면 효율이 평균 20-30%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약을 쓰지 않고도 뇌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실천할 때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국물을 절반만 덜어내는 것, 오후 커피를 끊는 것, 자기 전 따뜻한 우유를 마시는 것,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지켜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정보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 잘 수 있다. 내 몸은 회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순간 뇌와 몸은 이미 변화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는 함께 실천하고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남기는 그 순간 이미 변화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불면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잘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약속과 응원. 오늘 긴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음식과 습관들을 떠올려 보세요. 숙면을 지켜주는 4가지 음식 바나나 호두, 따뜻한 우유 키위,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4가지 적 카페인 알코올 고염식, 늦은 단 음료. 이 2가지 흐름이 대비되며 여러분의 오늘 밤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을 지키는 음식을 내 식탁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불면을 부르는 습관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숙면은 기억을 살리고 근육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를 골라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바나나 반 개일 수도 있고 국물 덜어내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그것이 평생의 습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혼자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수많은 동료 어르신들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녁 커피를 끊겠습니다. 오늘은 국물을 절반만 덜어냈습니다. 이렇게 남기는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고 응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숙면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것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밤은 꼭 편안한 잠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